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기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전 투구를 그죠? 이전 투구 굳이 안 해도 됩니까? 다 압니다. 아시죠? 아는 분들은. 네. 예. 그리고 오늘 그 윤석열 그 내란 특검 오늘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했죠. 예. 그 오늘 현장 취재를 하셨는데 네. 그 전체적인 스케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에 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뭐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항상 많이 기다리니까요. 아니 지금 이게 방송이 좀 잘 되고 있는지를 일단 체크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보시는 분이 계시긴 내가 봐서 그러나 예. 제가 이제 그 뭐죠? 이따 했던 주말에 이런 데는 이따 그 제 개인 채널 하나 개설했는데요. 지금 이 채널에서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혐의로 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뭐 그 조사나 뭐 이거나 그죠? 같은 그렇죠. 건데요. 예,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내란 수괴 재판을 지금 8차 공판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주죠. 6월 23일에도 제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법원 재판도 윤석열 씨가 이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와서 경호 차량이 한 대 동행을 합니다. 에스코트를 하는데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서관 앞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들어가는데 뭐 1분 뭐 한 30초, 40초, 1분 채 안 됩니다. 한 30초 정도, 40초 정도 되는 구간을 지나가는데 중간에 서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뭐 법정으로 직행을 해요. 근데 이 서관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계속 매주 와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뭐 별다른 반응을 뭐 안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서 이제 지지자들 향해서 살짝 옅은 미소를 짓고 이제 뭐 이렇게 보려고도 하고 그 시선을 그쪽을 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6월 28일이잖아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씨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환을 했는데 9시 54분경 서울 고금 정문에 도착해서 이제 고금에 마련된 6층에 마련된 6층인가요? 마련된 조사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포트라인을 이렇게 취재진들이 형성을 했지만 멈추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초를 계산해 봤어요. 대략 한 15초 정도 내로 짧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15초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질문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잖아요. 질문도 안 받았는데 뭐. 예, 질문을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어떤 질문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기대할 만한 질문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 질문의 내용을 보고 참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하 주차장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있으십니까? 묵묵부답. 자, 두 번째,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묵묵부답. 자,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묵묵부답. 이게 현재 보도된 거는 이 질문 세 가지가 확인됐는데요.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 땡깡을 피웠잖아요. 실갱이를 이렇게 기싸움을 했는데 조은석 특검 측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 전에 윤석열 씨가 그 조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하로 안 들어갔어요. 네, 포토라인을 포토라인에 세웠었죠.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고, 특히나 윤석열 씨는 12.3 불법 비상계엄 조치를 발동한 그 자체가 내란이죠. 내란 세력의 수괴입니다. 그런 사람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숨어 다니거나 뭐 이렇게 궁색한 상황에 처하거나 할 때 지새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윤석열 씨는 뭐 지새끼가 아니잖아요. 그 검찰총장을 지내고 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한 수사를 했죠. 네. 그런 분인데 지새끼도 아닌데 지새끼 모양 지하 주차장으로 간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지새끼란 표현을 썼지만 윤석열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옹졸하게 궁색하게 행동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모르죠. 뭐. 네. 그건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는 아니 특검이 허용을 안 하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아니 근데 또, 그런 질문을 왜 한 건데? 네, 하나만 한 이 질문 이게 어떻게 이게 질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하로 들어가든 말든 안 들어가든 말든 그게 기자가 질문할 그 질문거리입니까? 잘못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조은석 특검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을 마주한다. 이게 무슨 질문에 의미가 있습니까? 자, 수준들을 그리고 하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이런 그 수준의 질문을 했는데, 자, 법조 기자단에 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윤석열 씨가 특검에 소환된 혐의는 이겁니다. 지난해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또 10여 중선 파면이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된 이후에는 간주에서 직거를 했는데 공수처 등에서 경찰 특수단 공수처 등에서 특수공무 집행 방해, 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등 이런 걸 내 가지고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이런 걸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위법하게 불법적으로 막았었잖아요. 그랬죠. 그 과정에 위법한 지시를 하고 이거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하고 올해 1월 대통령 경호처 등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구체적으로 보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오늘 특검에 의해서 소환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당연히 기자단이 그 법조 기자단 그들이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자, 특수공무 집행 방해 이런 것들에 관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내란과 관련한 부분을 인정하느냐,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했어야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김성훈 당시 경호처장 또는 당시 그런 지시를 했는지, 경호처장 또는 김성훈 차장 등에게 박정준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에게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어떻게 했냐. 그리고 총기 사용을 해라. 이런 거 그죠? 병력은 그런 거를 그런 걸 기자라고 이런 걸 한다면 물어야죠. 그런 거를 질문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기자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참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질문 수준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던진 법조 기자단.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 취재를 갔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막혔는데 취재 기자 신분을 밝혔지만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들어가서 윤석열 씨가 차에서 내려서 포트라인을 지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취재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3특검 모두 지금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고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서울 고검에 사무실 마련했잖아요. 네, 그렇죠. 고검에 마련을 해놓으면은 그건 이제 법조 기자단들 그쪽에 그 관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조 기자단이 아닌 여타의 언론사 그러니까 기자들은 법조 기자를 갖고 있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는 그 취재를 거기에 풀로 들어가지 못하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이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 상황 아닙니까? 특히나 내란 특검의 경우 특검 측에서 밝혔다시피 이것은 국가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내란 행위는 모든 국민이 피해를 받고 대한민국 국가가 피해를 입은 주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가는 취재도 법조 다 풀어야죠. 뿐만 아니라 풀어서 취재가 가능한 매체들에게 알려서 사전에 그래서 고지를 하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중에 말 그대로 가끔 잘하는 제비 뽑기를 하든가 그중에 풀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죠. 이 취재진에 관한 차별적 이런 대우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또 그런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존석 내란 특검 측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조사는요 10시 14분부터 진행이 됐고 네. 점심 때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어?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가보니까 오늘도 뭐 어김없이 윤석열의 지지자들 수백 명이 와서 참. 또 손 피켓을 들고 뭐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김없이 또 외치더라고요.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 누구죠? 아이 뭐 그런 얘기 할 것도 아니 없고요. 대통령이 누군가요 지금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있지 이재명 않습니까? 대통령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2명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게.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죠 진행이 됐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10시 14분 24분이에요. 잠깐만 이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또 법조 출입을 뭐 일상적으로 늘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사 언론 보도를 잠깐 참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도된 거 보면은 뭐 이런 혐의입니다. 영장 그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 간제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합헌 등을 내란 당시 비합헌 등을 삭제 지시한 혐의 등이고 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과정도 오늘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지금 윤석열 씨는 뭐 일부는 뭐 진술을 하고 일부는 뭐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예측이 흘러 나오긴 했는데 지금 초반에 특검 쪽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오전 조사는 뭐 상당히 이제 무난하게 지금 그 특검팀이 준비한 그 질문에 관해서 그냥 뭐 대략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처음에 답변을 조사할 한 것으로 때는 그렇게 그 보도가 됐죠. 가벼운 질문으로 아마 드라이브를 걸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처음부터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제 가벼운 질문으로 해서 그 신문할 때 어떤 가벼운 질문을 일단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을 겁니다. 이제 예. 그랬으니까 일단 그 오전 조사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예. 그럼 오후 조사에서는 이제 내란에 관한 구체적 부분하고 외환 혐의. 그러니까 외환 혐의라는 거는 외국 국가나 세력을 동원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변란을 깨하려는 이런 목적을 획득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지금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가 아마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럴까요? 근데 이번 뭐 저 특검 조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죠? 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조사를 받고 이제 일단 뭐 당연히 오늘 조사 이후에 기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근데 이거 지금,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지금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일도 뭐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런데 오늘 만약에 그 늦게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다음 주 초에 다시 재소환하고 필요하면 3차까지 소환을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뭐 정가에서는 여의도 정가도 그렇고 지금 뭐 7월에 윤석열 씨가 구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런 예측들이 이미 그 파닥에 돌았거든요. 예. 그걸 봤을 때는 지금 내란 특검이 소환 조사를 하고 그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저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구속이 되지 않고 있다. 내란 수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정도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놓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형제도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인권 국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형 하나 했죠? 예. 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내란 12.3 불법 비상계엄 조치의 피해자 아닙니까? 사실은 뭐 국회 주변과 또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기자실 등에서 기자단을 통제하고 페이저건을 쏘겠다 협박하고 그랬었죠. 계엄사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 군사 경찰 등이 기자단을 퇴거시키고
그런 조치를 바로 취하려고. 또 우리 이 기자가 실제 바로 그런,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당한 네, 사람이잖아. 진짜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타 지역에서는 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12.3 밤에 10시 23분경 긴급 담화를 하고 느닷없이 비상계엄 조치를 발동하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또 한 4시 35분경인가요? 4시 30분경에 비상계엄 해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상황을 피부로 직접 느낀 실감하지는 거죠. 못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실감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윤석열 씨는 계속적으로 계엄은 2시간밖에 안 했다는 등 그런 계엄을 한 네. 자체가 문제인 거지. 듣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계엄은 시민 여러분 계엄은요 이틀 동안 진행한 겁니다. 그렇죠. 자, 12월 3일 밤 밤 밤에 10시 활동해서, 정도부터 12사 예, 새벽까지 1박 2일이었죠. 자, 1박 2일 이틀에 걸쳐서 계엄을 진행을 한 거고요. 계엄을 사실상 해제하기까지 지속시킨 시간은 6시간에 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2시간밖에 안 했다는 거는 사실에 부합되지도 않고요. 팩트가 아닙니다. 2시간을 했든 2분을 했든 해서는 안 되는 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도 폭락하고 얼마나 지금 그 국내적으로 큰 피해를 겪었습니까? 그래서 네. 대한민국 모든 그 국민이 피해자고 대한민국이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에 대한 엄벌을 이제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내란 일단 일벌 100개다라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